정부가 오늘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긴급 복지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정부가 기존에 있는 대책으로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경이 사고 초기 해군 잠수대원들의 투입을 막았다고 국회에 보고했던 국방부가 오늘 해당 보고 내용은 국방부가 잘못 작성한 것이라는 웃지 못할 입장을 밝혔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연결합니다. 김현주 PD. 네, 김현주입니다. 네, 오늘 진도를 다시 찾은 유가족들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먼저 가족을 찾아 장례를 치른 유가족들은 아직까지 가족을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구조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오후 4시쯤 팽목항을 방문했습니다. 오전 9시에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모인 유가족들은 당초 생각한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여 준비한 40인승 버스 4대가 모자라 한 대를 추가했습니다. 도착한 가족들은 오늘은 부디 자식들을 품에 안고 돌아가게 해달라, 소중한 우리 아이들 빨리 찾아달라 등의 피켓을 들고 팽목항 주차장부터 가족대책본부를 왕복 행진했습니다. 자신들은 아이들을 찾았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떠나자 아직 바닷속에 있는 아이들의 구조가 더뎌지는 게 우려됐다는 이유입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손을 꼭 잡고 내 새끼 보고 싶다, 안고 싶다 외치며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숙연하게 했습니다. 행진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하면 살아 돌아오지도 않는데 뭐하냐고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도 곳곳에 보였습니다. 행진을 마친 가족들은 각자 아이들 반에 천막으로 흩어져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7시에 다시 모여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습니다. 내 새끼 안고 싶다! 안고 싶다! 안고 싶다! 내 새끼를 네, 영상을 보니까 피켓을 들으셨고 또 옷에까지 글을 적어 오셨습니다. 이 피켓, 이것과 관련해서 안행부 측과 잡음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유가족들은 유가족 가족 지원을 맡고 있는 안행부 장례지원단에 조속한 구조작업을 촉구하는 현수막과 피켓, 어깨띠 등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안행부 측은 유가족들이 진도에 내려가기 때문에 시위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측이 요구한 문구도 언론은 진실을 폭로하라,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밝혀라 등이며 구조와 관련된 문구는 한 건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가족들이 주장한 문구는 엄숙한 분위기의 장례에는 어울리지 않다고 하며 자신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본 피켓들은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과 남은 아이들에 대한 빠른 구조 촉구, 아이들을 구해내지 못한 정부, 해경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이 주였습니다. 또한 가족들은 자신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안행부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지금 자식을 못 찾은 사람을 슬픔을 같이 함께할 목적으로 온 거고, 여기 와서 그 사람들을 위로도 해주고, 또 지금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숫자가 없고 그 발언권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여기 와서 우리의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좀 빨리 좀 찾아달라, 적극적으로. 지금 상황에 뭐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철수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같은 유가족. 박근혜 대통령이 분향소를 찾았을 때의 상황에 대한 논란이 매우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혔던 할머니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인지 몰랐다, 청와대 측은 할머니가 먼저 다가왔다고 엇갈린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대체로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례를 치른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분향소에 방문했는지 몰랐다는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가족들은 박 대통령의 조문에 대해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한 유가족 어머니와 딸은 격앙된 목소리로 연출하는 거 몰랐냐며 당연한 거 아니냐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이른바 긴급복지, 어떤 지원책이 담긴 겁니까? 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박승기 대변인이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희생자 가족들에게 긴급복지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1개월분을 지원하고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시 지자체에서 연장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원래 있던 제도입니다. 즉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던 것으로
세월호 사고를 당한 가족 중 이미 신청한 사람이 46명이라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청해서 지원까지 3일 걸리며 가구원 수별로 정액을 정해 통장으로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달에 108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생계비 지원에는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이 245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일단 신청하면 지원을 해주지만 이후 가구 상황을 지자체위원회 심의를 통해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탄력적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심의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진도체육관 현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좀 이루어졌습니까? 네, 신청을 받은 지 이틀 정도 됐지만 접수자가 5명에 불과했습니다. 실내체육관 입구에 긴급복지와 관련된 부스가 마련돼 있는데요. 부스에 있던 진도군청 관계자는 상담하러 온 분이 5명 정도, 접수한 분이 5명 정도, 총 10명 정도가 왔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부스에서 접수를 하면 바로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에 대해 모르는 유가족분들도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명단을 파악해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지만 유가족은 뉴스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에 비쳤는데 글쎄 그거는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자영업자나 이제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 있는데 대부분 직장에 안 나가고 있잖아요. 진짜 뭐 마음이 자식한테 다 쏠리고 그러고 또 이 일이 나 혼자 장례 치렀다고 해서 좀 뭐 회사 직장에 복직 하는 것도 죄송스럽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이 관계 기관에서 그런 거는 당연히 언딘의 우선 잠수를 위해서 해경이 해군 잠수 요원들의 잠수까지 통제했다. 어제 이 내용이 국방부 자료를 통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파장이 컸습니다만 오늘 국방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을 발표했더군요. 네, 당초 국방부 자료에는 17일 오전 7시 1분에 민간업체 언딘 우선 잠수를 위해 해군 잠수요원들의 현장 접근을 통제했다고 적시돼 있었습니다. 이에 해경이 언딘에게 특혜를 줬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비판의 여론이 들끓었는데요. 여론이 확산되자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7일 상황에 대해서는 해경이 잠수사들의 효율성을 위해서 잠수사들의 경험, 체력, 조류세기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며 조류가 세면 매일 훈련하는 해군 요원들이 들어가는 게 낫고 정조 때는 경험이 많은 민간이나 해경이 들어가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문건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은 거세진 여론에 대해 뒷수습에 나선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온 또 한 가지 중요한 뉴스가 있었어요. 청해진 해운에 언딘과 계약을 하라 이런 일종의 지침을 해경이 내렸다. 그러니까 해경이 청해진 해운과 언딘이 계약하도록 조정을 했다. 뭐 이런 취지의 보도더군요. 사실인지요? 네. 시사인이 4월 16일 해양경찰청이 청해진 해운 대표에게 보낸 팩스 문건과 4월 17일 청해진 해운이 언딘과 맺은 독점 계약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청해진 해운은 군안업체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 해경이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언딘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벌써 군안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쪽으로 계약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해진 해운 측은 언딘에 전화를 했고 다음 날인 17일 언딘에서 독점권을 명시한 계약서를 들고 와 계약하게 됐습니다. 결국 청해진 해운과 언딘이 직접 알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청해진 해운은 해경 측을 통해서 언딘을 알게 됐고 독점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구원파 출신이라서 논란이 됐던 이용욱 해경정보수사국장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네, 해경을 수사하고 있던 이용욱 해경정보수사국장이 해경으로 특수되기 전 청해진 해운의 전신 세무그룹에서 7년간 근무했고 10년 넘게 구원파 신도였던 것으로 밝혀져 공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수사를 해야 할 수사국장이 청해진 해운과 관련이 있으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진도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자신은 유병원 전 세무그룹 회장의 측근이라는 소문은 사실 무근이며 장학금을 받은 적도 없고 세무그룹 누구와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991년부터 7년 동안 세무그룹에서 일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공무원 기록에도 명시돼 있어 숨긴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국장은 본청 국제협력관으로 경질됐고 이전 국장의 후임으로는 김두석 국제협력관이 임명됐습니다.